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.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. 감상용 음악이 아니고 구라용 음악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저 브루스를 얘기할 때 좋은 음악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브루스 얘기가 나오면 꼽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카고 브루스맨들 중에서 아주 엄청난 일을 한 사실 브루스맨이에요. 근데 브루스맨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. 전부 락큰롤, 셔크베리와 함께 락큰롤의 창시자, 뭐 개척자,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보 디들리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려고요. 보 디들리. 대부분은 히트곡을 딱 두 곡으로 알고 있어요. 55년에 데뷔 싱글에 수록된 두 곡. 이 곡으로 R&B 차트의 1위를 차지했던 뮤지션인데 첫 번째 곡이 자기 이름이랑 똑같은 보 디들리. 두 번째 곡은 I'm a Man. 이 두 곡으로 당시 R&B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. 기억되는 건 척크베리와 함께 브루스를 락큰롤로 브루스에서 락큰롤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교두보가 됐다. 시작을 했다. 사실 이게 제일 보디들리를 얘기할 때 꼽히는 건데 일단 첫 곡은 어떤 곡이냐면요. 92년에 엘리 크랩톤이 언플러그드 앨범으로 정말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그 앨범에 수록된 곡이 있어요. 보 디들리의 오리지널 곡입니다. 엘리 크랩톤이 불러가지고 브루스의 스탠다드 곡으로 꼽히게 된 그런 곡이죠. Before You Accuse Me라는 곡입니다. 58년 발표된 곡이에요. 보 디들리 앨범에 수록된 데뷔 앨범이죠. 네네네. 그러니까 이 곡을 들어보시면 내가 알고 있던 보 디들리, 내가 들었던 보 디들리가 브루스맨 출신이라는 게 맞긴 맞는 얘기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. 미시시피 출신이에요. 1928년생이고 2008년에 돌아가셨는데 락큰롤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브루스에서 락큰롤로 넘어와서 거기서부터 락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. 이 대중음악의 이 흐름에 정말 엄청난 공헌을 한 브루스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브루스맨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락큰롤 아티스트, 락큰롤 뮤지션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시카고 브루스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어요. 50년대 정말 그 화려한 엄청난 활동을 보였다고 그래요. 미시시피 출신인데 어려서 엄마 따라서 시카고로 이주를 했어요. 해서 교회에 다니면서 클래식 바이올린을 배우고 그리고 목공일을 배웠대요. 뭐 생업을 위해서. 그러면서 음악 활동을 51년부터 시작을 해서 인정받았어요. 그래서 55년에 체스 레코드, 락큰롤을 타동시킨 레이블이죠, 사실은. 체커 레코드. 그러니까 체스 레코드의 자회사가 체커 레코드. 그냥 뭐 체스 레코드라고 하는 게 이해하기가 편하시니까. 앨범은 체커에서 나왔죠. 네. 뭐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부딪히는 상황을 브루스로 노래한 건데 나를 비난하기 전에 너부터 돌아봐. 그러니까 뭐 역지사지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. 내가 여자한테 돈을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넌 다른 여자랑 사랑하잖아. 뭐 이런 식의 가사 내용이에요.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네 관점에서만 나를 얘기하지 말고 상황을 바꿔서 너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. 일상 살면서 우리가 뭐 흔하게 범하는 오류죠. 그런 오류에 대해서 뭐 따끔한 지적이라고나 할까? 보디들리의 곡을 들으시고서 엘리 크랩톤의 곡을 들으시면 엘리 크랩톤이 참 정말 브루스맨 중 브루스맨은 맞구나 뭐 이렇게 또 새삼 느끼게 되실 겁니다. 두 번째 곡입니다. You Don't Love Me, You Don't Care라는 곡인데 이 곡은 1955년 데뷔한 고해에 발표한 곡인데 지금 소개하는 곡은 저 체스 레코드사 50주년 기념 앨범에 시리즈로 나오는 건데 하모니카랑 피아노 소리가 굉장히 독특해요. 하모니카는 빌리 보이 아놀드가 불렀고 피아노는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오티스 펜이 피아노를 쳤어요. 그러니까 음악을 갖다 딱 들으면은 하모니카 피아노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딱
보컬이랑 같이 이렇게 쫙 들어올 겁니다. 이 보디들리 얘기하면 세 가지 아주 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. 에드 설리반이라고,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이정환 씨쯤 될 거예요. DJ이셨던.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많은 그 가수들을 갖다가 발굴해서 방송에 소개한 거죠. 해갖고선 도움을 줬죠. 그리고 우리 가요가 전통가요, 트로트만이 아니고 다양한 장르의 가요를 이렇게 펼쳐질 수 있게 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신 분인데 그런 캐릭터예요. 그러니까 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에드 설리반이었는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데뷔한 무대도 에드 설리반 쇼였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이 가수들을 갖다가 발굴을 낸 명사인데 보디들리가 이제 보디들리와 I'm a Man으로 히트를 치니까 이제 초대를 했어요. 그래갖고선 노래를 하라고 그랬는데 큐시트에 그렇게 적혀 있었대요. 보디들리 16 톤스라고. 이 16 톤스가 당시 히트곡이었대요. 그래서 보디들리한테 네 노래 대신에 이 16 톤을 갖다가 불러달라 해서 보디들리 16 톤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방송 처음이니까 어리버리하죠. 아, 보디들리 한 곡하고 자기 곡이니까 16 톤을 다음에 부르라는 거구나 하고서 보디들리를 노래를 시작했대요. 그러니까 에드 설리번이 뚜껑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영원히 에드 설리번 쇼에서 퇴출을 시켰다고 그럽니다. 나중에 보디들리가 그렇게 돼 있어서 자기는 보디들리 부르고 나서 16톤을 부르려고 그랬다. 뭐 이렇게 얘기된 거죠. 뭐든 정말 확인하고 물어보고 물어봐야 되겠구나.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한 에피소드였습니다. 두 번째 보면은 이 보디들리 앨범 중에 그리고 무대에서도 장난감 같은 기타를 가지고 쳐요. 사각 스퀘어 기타라고 하는데 저런 기타로 치나. 이게 보디들리 자신이 직접 만든 수제 기타라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어려서 그 목공 기술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자기가 무대 위에서 노래하면서 움직이고 뭐 이러니까 기존의 기타로는 너무 불편했대요. 그래갖고선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선 자기가 직접 만든 스퀘어 기타, 장난감 같은 사각 기타로 연주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, 근데 사운드가 엄청났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이 보디들리 기타가 우리 취향에는 안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전통 브루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좀 호감이 안 가는 사운드인데, 사실 보디들리의 영향을 받은 게 지미 핸드릭스도 그중 하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, 초기 롤링스톤스부터 시작해갖고선 초기 그 브리티시 락밴드 기타리스트들이 이 보디들리한테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60년대 미국을 갖다 점령했던 영국 음악들, 영국 락 음악들, 영국에서 그런 흐름이 생기게끔 불씨를 던진 게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보디들리를 꼭 꼽는다. 뭐 이런 얘기 한 말씀 드리고. 세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면 50년대 그러면 인종차별뿐만 아니고 여자들도 그렇게 차별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여자들이 후방에 남아서 미국에 남아서 군수공장에 다니고 하면서 사회생활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10년이 지났어도 변한 게 사실 없다고 별로. 백인 사회에서도 그랬는데 흑인 사회는 더 그렇죠. 그 시절에 패기 존스라고 아주 걸출한 여성 기타리스트가 있었대요. 근데 그 여성 기타리스트를 자기 밴드 리드 기타리스트로 딱 발탁해서 무대에 세웠다고 그럽니다. 이게 굉장히 많이 당시에 화제가 됐었다고 그러는데, 뮤지션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음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해한다는 거죠. 알고 제대로 된 뮤지션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.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BTS 생각이 나네요. 그래미 어워드 출품 안 하겠다고 거부한 거. 잘한 거죠. 당연히 그래야죠. 아니 세계 최고인데 지금 대접을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요. 그래서 누가 그랬다고요? 내년부터는 저 미국 차트 만들어서 미국인들 따로 수상하라고? 뭐 그게 옳은 것 같기도 합니다. 곡 내용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. You don't love me, you don't care.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. 나한테 관심도 없어. 난 이렇게 애틋하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갖다 너무 쉽게 대하는 것 같아. 뭐 이런 푸념을 하는데, 그런 푸념을 하면서도 정말로 너를 사랑해. 네가 나한테 관심 없어서 나는 이렇게 뭐 이렇게 옆에서 머뭇머뭇 이렇게 거리고 있지만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. 뭐 이런
그 자기의 진실된 사랑 고백이라고나 할까 뭐 그런 노래입니다. 버디들리 곡 중에 슬로우 곡들이 별로 없어요.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세 곡이 사실 그를 대표하는 슬로우 블루스에 가까운 곡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곡입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고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좀 구미에 맞아 하실 것 같아요. 정통 브루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I'm Sorry라는 곡입니다. 55년부터 62년 히트곡들을 모아서 버디들리 컬렉션 볼륨 1에 그 곡을 링크를 할 텐데 이거는 59년에 발표된 곡이에요. 전형적인 다운템포의 R&B 브루스라고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보면 이제 브루스보다는 사실 좀 리듬감이 있는데 그렇다고 R&B 같지는 않고 다운템포의 R&B 브루스. 그냥 브루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부감 없이 이렇게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곡입니다. 이리와 내 사랑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줘. 내 잘못을 만회할 수 있게. 그러면서 이제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서 너에게 했던 말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는데 정말 미안해 하면서 사랑하게 되면 말 쉽게 하죠. 근데 대개 보면 그 사실 그 말 때문에 싸우게 되고 갈라서게 되고 이러는 건데 사실 뭐 그거 아닙니까? 싸우는 게 연인들끼리 말 때문에 싸우는 거죠. 그런 상황,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늘 일어날 수 있는 전형적인 그런 대중음악 취향의 가사,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갖다가 많이 했습니다. 버디들리 하면은 그런 얘기예요. 책의 표지를 보고서 그 책을 판단할 수 없다. 62년 버디들리의 마지막 히트곡 제목입니다. 그게 You can judge a book by the cover. 책 표지만으로 그 책을 평할 수 없다. 판단할 수 없다. 뭐 이런 내용인데 버디들리라는 뮤지션, 락큰롤을 얘기할 때 맨 시작, 시조라고 맨 위에서 꼽히는 그런 인물인데 사실은 그 인물이 시카고 브루스맨이었다는 거. 요거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버디들리를 소개했습니다. 브루스를 얘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뮤지션으로. 네, 감사합니다.